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곽범준 부원장보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올해 그 은행 부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은행 및 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은행권 포용금융 활성화 추진 사례를 발표해 주실 신한지주 고석헌 부사장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사장님 어디 계세요? 오늘 이 자리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은행 산업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회가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이후로 인사 말씀을 준비한 게 길게 있는데요. 이제 공식적인 인사 말씀은 그 보도자료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이후부터 저희 감독검사국장님들이 많은 요청사항들 말씀드릴 텐데 이제 너무 일방적인 요구사항만 전달해 드리면 좀 서운하니까 이제 저희 은행 라인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 중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혹시 기자분들도 계시죠 여기? 제가 수위를 적절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올해 밀려 있는 검사 후속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검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 저 은행 임직원분들이나 기관 측면에서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 여하 막론하고 저희 담당자로서 사과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그 부분들은 특히 상반기에 빨리 진행하고자 하니까 이제 그 부분 양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탁드릴 것도 많고, 그리고 규제 비용이 아주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제 규제 비용을 늘린다기보다도 규제 비용을 저희가 생각하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대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들도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나 자금 흐름이 부동산에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앞으로도 계속 참신한 의견들 주시면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차차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 이어진 아까 안내해 드렸지만 질의응답 시간이나 라운드 테이블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의견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고, 그리고 오늘 설명회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의견들을 들을 텐데 그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금융감독 업무에 최대한 방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은행감독국의 정은종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은행감독 부분이고요. 한국경제 금융시장 상황, 그리고 은행산업 현황, 그리고 은행부문 감독 업무 추진 계획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국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 정부의 투자 지원 확대 등 영향으로 올해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 회복세 확대와 양호한 세계 경제 흐름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반도체 호황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 중동 상황 여파로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많이 폭락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금리 또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 또한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산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말 국내은행 총 자산은 4,774.6조 원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자 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견조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건전성 추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실채권 비율과 연체율은 상승 추세이지만 손실 흡수 능력은 양호하고요. 총 자본 비율과 보통주 자본 비율은 각각 17.07과 13.99%로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고 LCR 역시 규제 비율을 상회하면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은행부문 감독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무역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리스크 요인을 좀 적시를 해봤고요. 그 네 가지 리스크 요인별로 감독 목표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감독 목표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 목표는 금융 소비자 신뢰와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것입니다. 추진 과제를 보시면 첫 번째 추진 과제를 보시면 상품 판매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강화가 있는데요. ELS 그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점 점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ELS 제재가 아직 그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경우에만 거점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조만간 ELS 제재가 마무리가 된다면 다른 시중 은행들도 거점 점포를 운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점 점포에서 고난도 상품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판매 현황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공정 약관 방지를 위해서 공정위와 함께 공동설명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연이회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채무자 보호 체계와 금리 운영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건은 그 최근에 금융위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과 중복이 된다고 보시면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법상 채무 조정 실적을 공시를 하고 안내를 별도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채무 조정 기준 또한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연체 채권 매각 시 고객 보호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체 채권 매각을 할 때 원채권자에 대해서 그 양수인의 불법 행위를 점검을 한다든가 그리고 금융감독에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객 보호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생계비 계좌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그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의 경우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선택권 확대를 위해 대출 금리 정보 공시 또한 확대할 예정입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개인 사업자 대출 분석을 통해 그 부실 위험 요소를 식별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권 대안 신용평가를 활성화하는 한편 그리고 신용평가 모형을 정교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PSMOR 이행 수준 평가를 위해 기준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감독 목표인 굳건한 금융 시스템 확립과 관련된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그거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쏠림이라든가 중단 없는 그런 여신 공급을 위해서 월별, 분기별 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상환능력 기반 여신 심사 정착과 관련해서는 그 채무자, 그러니까 차주의 소득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 관리 목적 DSR 산출 그리고 자율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계대출의 그 DSR 산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출 유형별 DSR 자율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주의 금리 리스크를 완화를 하고 그리고 일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담대를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책 모기지에 한해서 그 적용을 하고 있는데 유한 책임 대출 활성화 추진을 통해 과도한 그 채무 부담이 있는 것을 방지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취약 부문 선제적 대응과 관련한 그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계 기업의 신속한 구조 조정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자체 경영 개선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주채무 계열 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리고 기업의 신용 위험 평가 운영 체계를 개선해서 선제적인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손실 흡수 능력 확충 부분인데요. 분기별 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을 하고 만약에 미흡할 경우에는 적립을 좀 더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본 비율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서 적정 수준의 그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중 유동성 제도 도입을 해서 현황을 점검을 함으로써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높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은행권 자금 조달,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자금 조달 여력이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주 리스크 감독 강화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세부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 차원의 경영 실태 평가 계량 평가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잠재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을 하고 대응 체계 또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룹 내 계열사 간의 소개 영업과 연계 영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불건정 영업 행위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환 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 관련해서는 대내 불확실성이 특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외화 유동성의 영향을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외환시장 변동성의 타시장 전이 효과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간 연계 감독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환율 그리고 WGBI 편입 등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 분석과 함께 금융회사의 대응 전략 또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감독 목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그 제도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법상 상생금융지수 도입과 관련해서 평가체계 또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상공인 대출 관리 분석 체계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119 플러스나 그리고 그 폐업 지원 대안대출 등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이 있는지 여부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 개인 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 그 선정산 대출이라든가 외담대와 같은 연계 공급망 금융에 대한 그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방안을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망홀시 대출의 그 비대면 채널도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융위와 함께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은행 대리업을 또 금융 혁신 서비스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점포 폐쇄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를 하고 그리고 대체 수단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 사업자에 대한 예대율 규제 개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포용금융뿐만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생산적 금융 활성화 관련해서는 주식이용 가중치
개선 100% 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 리스크의 손실인식 합리화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시장 리스크의 구조적 외환 포지션 승인 대상 확대를 검토를 하는 한편, 표준 방법 RWA의 축소를 위한 신용 등급 부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자본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독 목표입니다. 책임 있는 혁신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추진 과제를 마련을 해봤는데요. AI 도입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금융 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추진 목표 아래 은행 내 AI 개발 운영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간 역할을 구분하고 책임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현황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증 체계가 제대로 되는지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또한 제고함으로써 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법안이 마련이 될 경우에 은행권의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된 감독 방안을 마련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은행권의 가상자산 활용, 전통금융과 가상자산과 연계 등과 관련된 그런 가상자산 활용과 관련된 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젤위원회의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 국내 도입 또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은행 쪽에서 마련한 감독 업무 추진 계획까지 업무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은행검사1국 김남태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2026년 은행권 검사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차별화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은행산업 환경 및 리스크 요인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검사 기본 방향, 그 다음에 세부 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은행산업 환경 및 리스크 요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 및 금융사고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산업 환경을 보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불안전 판매, 전산사고 관련한 은행 내 크고 작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2년에 내통혁신 방안 도입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발생 건수나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3년에 61건, 24년에 118건, 25년에 184건. 또한 이제 비대면 디지털화로 금융거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그에 상응한 보안체계 구축이나 거래 안전성 확보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작년에하고 비슷한 그래프를 좀 그려봤습니다. 전체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을 보시면 여전히 25년에도 24년에 비해서 급증했고 24년에는 23년 대비 더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런 그래프를 그렸더니 외부인의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 건수는 좀 구분해서 표현하려고 하셔서 이번에는 구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외부인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 건수가 2025년에 특별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를 빼면 25년은 24년보다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4년, 25년 전체적으로 보면 21년부터 23년 수준에 대비해서 건수나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미분양 지산센터 등의 미분양 건수에 대한 시행사들과 또 영업점의 지점장들이나 지점장 승진을 앞둔 팀장들이 공모해서 영업점 부당 대출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또 이 그래프를 보면 조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22년에 내부통지 혁신 방안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여신 프로세스 개선도 하고 책무구조도 도입하고 하면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은행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돼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금융사고가 많이 발견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영업점이나 본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동안에는 보고를 잘 안 했던 뭐 정보상이라든 금융사고 보고를 충실히 해준 결과로 금융사고에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 건수나 금액이 증가된 부분은 오히려 사고가 증가된 부분은 있지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오히려 더 잘 작동되고 있는 반증이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금융사고 보고되는 트렌드를 보면 준법 제보를 통한 내부 제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걸러져서 본점 준법에서 먼저 검사부 쪽에 먼저 시그널을 주고 검사부 쪽에서 자체 감사를 하거나 영업점을 확인한 결과 사고로 판단되는 건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측면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25년에 신고된 사고가 25년에 발생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언제 발생했는지까지도 저희가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중동 지역 전쟁이라든가 뭐 관세 협상 등의 글로벌 통상 환경, AI 반도체 경기, 환율 및 유가 움직임 등과 관련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본시장 화랑에 따른 소비자의 직접 투자 선호 현상, 증권사 IMF 출시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 가능성, 그다음 디지털 화폐, 빅테크사 금융권 진출 등으로 전통적 은행 산업 모델의 성장 정체 및 입지가 위축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환경입니다. 은행권의 투명성, 책임성,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체제 구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최근 1월에 8대 주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실태 점검을 한 바가 있고요. 작년에는 3월과 8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을 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체계 작동 및 포용적 금융 확대가 기대가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금융 중심 영업관에서 벗어나 혁신기업, 중소, 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리스크 외인 소비자 피해와 금사고 지속되고 있는 부분, 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 은행산업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부분, 세신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부분 등을 감안해서 저희 2020년도 검사 기본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사전 예방적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 두 번째, 지배구조 선진화 및 내부 통제 실효성 제고, 세 번째, 불법 부당행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강화, 네 번째, 대내외 불안 요인 및 잠재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 크게 검사 방향은 네 가지 방향이 되겠고요. 먼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저희 곽범준 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과거 2, 3년 동안에 워낙 사회적 이슈가 많았던 검사 건들이 많아서 사후 처리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권 관련자분들이 상당히 신분적으로 불안해하고 계시다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조만간 저희가 검사 방향이 발표가 되겠지만 정기 검사는 최대한 좀 줄여서 저희 1분기는 좀 사후 처리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정기 검사는 줄이고 수시 검사는 뒤에 말씀드릴 테마별로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좀 적체되어 있는 검사 건에 대한 사후 처리를 좀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입니다. 사전 예방적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입니다. 사전 예방적 검사를 강화하고 부당 영업 관행에 집중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검사 부분입니다. 향후 정기 검사 때 금융 소비자 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를 종합적 입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금소법이라든가 개인 채무자 보호법, 신정법 등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개별 입법 사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 개반에서 보던 부분을 추가해서 이런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된 법률 관련해서 내규가 제대로 개정이 돼 있는지 시스템이 제대로 제정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위험 상품 판매 규모, 과도한 판촉, 민원 분쟁 사례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판매 단계의 적정성도 점검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당 대출, 불건전 영업 등 금융사고 및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업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정기검사 때 저희가 별도로 여신반도 운영하고 하면서 본점 여신도 받지만 일부 영업점도 샘플 검사를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기검사 별도로 영업점에 대한 불시 검사를 올해는 좀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과도한 단기 실적 중심 성과 보상 체계 운영 여부 점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당 영업 관행 집중 점검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취약 채무자 중심으로 채권 조정, 채권 출심 양도, 소멸시효 연장 등 연체 채권 관리 업무의 적정성 점검. 이건 이제 개인 채무자 보호법 관련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금리 인하 요구권, 청약 처리권 처리 지연 등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영업 관행에 대한 감시 강화. 세 번째, 인터넷 은행 대출 목표 및 CSS 고도화 이행하는 점검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 유도. 네 번째, 대출 금리 산정 및 중도 상환 수조 수치의 적정성 점검. 이 네 가지 테마를 다 수시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정기 검사 때 가서 보는 항목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테마로 잡아서 현장 수시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시 감시 과정에서 별도의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배구조 선진화 및 내통 실효성 제고 부분입니다. 지배구조 선진화 및 책무구조 안착 부분입니다.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등을 면밀 점검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1월 말경에 그 8대 지주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 바가 있고요. 동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금융위와 같이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발표될 건데요. 어쨌든 이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통해서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함성 제고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및 이행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무구조도 현장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과 8월에 걸쳐서 임원의 6대 관리 의무, 그다음에 대표이사의 8대 총괄 관리 의무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한 바가 있고 저희가 설명회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이라든가 모범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의 후속 조치로서 뭐 매뉴얼화가 잘 돼 있는지, 내교화나 전산화가 잘 돼 있는지 절차를 잘 지켜서 점검을 통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보고가 잘 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통제 실효성 제고 부분입니다. 저희가 2020년 말에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한 2, 3년에 걸쳐서 이행 상황별로 시기별로 다 이행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작년 4월경에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 준법제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은행 전 임직원 대상 제도 교육 및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금융사고 보고하실 때도 좀 절차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 뭐 관련 영업점이 됐든 법무부서가 됐든 그 해당 금융사고에 대해서 준법제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도 같이 자체 점검할 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금융사고 보고할 때 잘 확인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법 부당행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강화 부분입니다. 사전 예방적 통제 체계 강화 부분으로서 저희가 24년 말에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 점검 및 미흡 사항을 발굴해서 보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올해 2월달에 저희가 발표한 바 있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대출 취급 등 부당거래 예방을 위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상계좌를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도박 이용계좌 신고 창구를 개선하는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 외환거래 방지 체계 및 외국환 업무 내부 통제의 적정성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금융사고 취업 부문 점검 부분입니다. 부당대출 위험지표 등에 기반한 고위험 여신 선별 및 여신 취급의 적정성 자체 점검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감협 주제로 자체 점검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현장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시 영업점 검사도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언론 등에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사례인데요. 허위 기술금융 평가서 등을 이용한 부당대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고 유형별 분석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업권에 상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액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히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 통제 미비점을 즉각 보완하도록 하고 필요시 업권 전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대내 불안 요인 및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하는 검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재 리스크 요인 선제적 관리입니다. 대내외 경기 변화에 취약한 고위험 여신을 중심으로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소지 및 리스크 요인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내 은행 및 지주 대상 내부 자본 관리의 적정성 등 필라2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조직 개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은행 리스크 감독국을 신설했고요. 그 안에 리스크 검사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성 있는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리안 리스크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맞춤형 리스크 관리 및 업권과 소통 강화입니다. 외은 지점별 주력 업무, 예를 들면 트레이딩 또는 기업 대출 등 그 주력 업무를 고려하여 맞춤형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은 지점이 현재 저희 은행권과 같은 규제를 받는 부분이 약간 불합리한 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규제에 대한 합리화 관련해서 규제 합리화 TF를 저희가 좀 운영을 해서 제도 개선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 점포에 대한 본점의 통할 기능 점검 및 고위험 점포에 대한 현장 검사 실시. 세 번째, CEO, 이사회, 감사, 준법 감시인 또는 CRO 등과의 간담회를 상시 개최해서 업권의 리스크 요인 및 검사 이슈 등에 대해서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